예. 별일 없으셨죠?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앞에서 순서대로 조세 총론, 그리고 오늘 취득세 일부 납세 의무자 취득시기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오후에 문제를 한번 해설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보시면, 역시 지금은 문제는 9월, 10월 달에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을 정리한 거다. 이론을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저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예. 우리 세법은 모든 법조문은 그대로 시험에 물어보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론 내용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따가 문제 풀 때는 공부한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지고,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 좀 바꾸려고 한번 보고 가지요. 올해는 그냥 시험을 합격해 놓고 내일은 이런 데 가시면 돼요. 내년에는. 그죠? 예. 예. 예? 예. 이거 원시적이니까 이런 데 파란 소리 없고요. 수영복도 없어요. 그냥.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요약집 4페이지 들어갑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조세의 정의, 조세의 특징, 그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세 총론은 뭐예요? 뜻이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년, 우리나라 나이로 1년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걔가 세상 알겠어요? 예, 걔를 빙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돌잔치 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어린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저분은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알아? 짜증나요. 짜증나. 울기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놔뒀다가 나중에 애가 크면서 자주 보는 사람, 옆집 아저씨가 친척이야. 예? 예, 먼 친척도 자주 안 보면 친척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터득하는 거지.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지. 여기 조세 총론은요, 우리 시험에 관련된 24가지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항상 공부할 때는 부동산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 중심으로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5가지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세의 분류, 과세의 주체 분류, 여기 보실래요? 조세의 분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은 24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자, 우리 보세요. 이 교실에 100명의 수험생들이 지금 앉아 있다. 근데 그럼 그 100명 중에는 분류를 할 때, 구분할 때, 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해쳐모여 그래 놓고 이번에는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100명을 또 해쳐모여 그래 놓고 연령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세금이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그 100명 가지고 여기에도 해당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사람에 해당되고 남성에 해당되고 중복될 수도 있죠. 그 얘기에 그래서 조세의 분류하면 첫 번째 과세의 주체가 뭐냐,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2가지로 나눠요. 국세, 또 하나는 뭐? 국세는 누가,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 그럼 우리 국세에는 13가지 세금이 있는데 13가지를 다 암기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국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구나.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 있어요? 종합 부동산세.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매년 세금 내는 거 있죠? 예, 그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이 두 가지는 필수다 이거지. 예,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13가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양도소득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종합 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국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지방세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 중에 뭐라고 한다? 도세. 도세하면 특광도 이렇게 같이 가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리고 가끔 나오는 지역자원 시설세.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가는 세금 우리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칸에 시군구 그랬죠. 이때 시장, 군수, 가로 안에 구는 누구냐? 구청장. 일반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시군세 그러면 구란 말이 없어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시군구나 시군세나 똑같은 말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다? 재산세다. 그죠? 재산세.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유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도세에 있어 첫 번째 칸에,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시군구세 있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 있네. 등록면허세. 이거 점검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요 도세야. 도지역으로 세금 들어가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간다. 그래서 도구. 예? 강아지 도구가 아니라 도구, 구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하면 강서구청으로 가요 세금이. 왜? 구세니까. 근데 경기도 어디에 부천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건 도세니까 어디로 가? 경기도. 그죠? 예, 그렇게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2번 갑니다. 조세 수입이 뭐죠? 수입 용도. 어디에 사용할 거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걷어가는데 어디에 사용할 거냐? 그래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정을 꾸려가는데 남편이나 누가 돈을 벌어오면 가정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 그런 목적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뭐냐? 보통세예요. 보통세. 그럼 목적세는 뭐냐? 특정 목적. 우리가 생활할 때도 애경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아뒀다. 이렇게 특정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세금 목적세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목적세만 신경 쓰면 돼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목적세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 생각해 보세요. 농촌이나 어촌은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고속도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거 있죠. 이거 누가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돼. 그래서 국세입니다. 국세. 예, 그리고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사용하는 거 뭐? 교육세. 이것도 뭘로 간다?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 지자 붙은 거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예요?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여러분 바다 섬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 밑에 묻혀있는 해저자원, 천연가스가 있을 것이고, 그죠? 산간지역은 땅 밑에 광물질이 붙여 있으니까 지하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강 주변에는 물을 볼 수 있는 수자원이 있을 것이고, 관광자원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을 구하겠다.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목적세요. 그래서 목적세는요, 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살짝 빼어놓고 목적세로 틀린 것 이렇게 하나 물어볼 수 있다. 5가지 오지선다니까 여기서 하나 뺀다면 번거로운 거 제일 긴 거 못 빼겠어요, 여러분? 아니, 긴 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거 싹 빼놓고 거기다가 취득세 집어넣고 목적세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3번 시험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건 중요합니다. 독립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세금을 독자적으로 네 혼자 계산 못하니까 다른 세금 나오면 거기에 1+1 아니면 1+2 이렇게 따라가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게 목적세였거든요. 그 중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2가지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 요 2가지는 어디에 따라가느냐, 우리 5가지 공부할 세금 있죠,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따라갑니다. 등록면허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요. 그런데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죠. 그러면 아니, 왜 농어촌 특별세가 어떤 건 따라가고 어디에는 안 따라가느냐? 원리가 도대체 뭐야? 원리가 있으면 설명드릴 텐데 원리가 없어요. 그냥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자꾸 볼 수밖에 없다. 봐서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관련 없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는요, 지방자가 붙었죠. 어거지로 원리가 아니라 그냥 지방세만 따라가.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낼 때 뭐가 지방교육세가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부동산 부하는 과정, 취득.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 뭐? 보유. 그리고 부동산을 부합니까? 양도. 여기에 대표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 농어촌 뭐가 있어요? 특별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는 뭐? 지방교육세.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 부가세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그럼 따라가잖아. 그래서 취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지요.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도 감면받았을 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에 따라가니까 취득에 관련이 있고, 보유 과정에 재산세 낼 때 따라가죠. 그러나 양도에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하실 때 보세요. 딱 놓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타고 지방교육세는 양도, 취득하고 보유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 뭐는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어. 양도.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다 관련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다? 양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몇 %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에 관련이 있느냐,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음.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6쪽의 조세의 용어 정의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개념 정도만 볼 건데, 양가로 2번 보세요. 납세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자. 여러분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 관련된 전체적인 관련 있는 사람을 다 묶어서 다 하나로 뭐라고 그래요? 납세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세금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에는 2사람이 있다. 하나는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이건 자기 세금 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요, 둘로 용어가 달라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무엇을 국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세 있죠. 지방세에서 뜻은 같은데 용어가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많이 들어봤죠.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 내야죠. 그럼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 계산하면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게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날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월급에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월급 받을 때 세금 내지 말고 모았다가 내년에 가서 5월 달에 1년치 한꺼번에 세금 내라 그러면 다 써버리고 대출 받아야 돼. 그죠? 세금 내려면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못 받으면 세금 못 내죠? 그럼 국가가 손해보잖아.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거죠. 너네는 매달 보내. 세금 내. 이 얘기야. 매달 보내라.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월급 받은 다음 날은 세금 내라 가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김대리 오늘 왜 안 나왔대? 회사에서. 어저께 월급날이니까 오늘 세금 내라 갔잖아요. 이거 번거롭잖아. 그래서 법에 뭐라고 그래 있어? 사장은 법에 돈을 주는 편리한 사람이 누구냐? 사장이죠. 사장 너는 누구한테, 종업원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세금 미리 빼고 줘.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법에 없어 보이잖아. 법률이니까. 그래서 사장은 그걸 뭐라고 그래? 사업자는. 그죠?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제공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라, 미리 빼라. 이걸 뭐라고 그래?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공제했죠. 누가? 사장이. 그럼 자기가 가져? 그거 남의 세금이잖아요. 그거 걷어가지고 모았다가 일정 날짜가 되면 세무서 갖다 내야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방세는 보세요. 자, 인천 항에 대형 수출품 컨테이너 박스 싣고 입항 출항하면 바다가 오염되죠. 그래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를 걷어요. 인천광역시가. 그럼 컨테이너 하나 명칭이 1T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컨테이너 하나당 15,000원씩 지역자원 시설세 내야 돼. 그런데 선박, 대형 화물 선박에 컨테이너 싣고 입항 출항하는 선박한테 너 다음 달에 와서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15,000원씩 세금 내야 돼. 그럼 번거롭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를 대신해서 입항하는 선박에 컨테이너 박스 하여가기 전에 한 개당 얼마? 15,000원씩 세금을 미리 받아. 이걸 뭐라고 그래? 특별 징수. 미리 걷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가져? 삥땅하면 큰일 나지.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지방 자치단체 인천 광역시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자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그럼 시험에서 용어는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납세자의 범위에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지금 설명했는데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까?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 남의 세금을 걷어다가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딱 한 줄, 납세 의무자에 누구 포함? 징수 의무자 포함한다? 틀려.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넓은 의미의 뭐는 들어가? 납세자에는 두 사람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에는 얘는 안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7페이지에 가서 법정신고 기한 그랬죠? 법정신고 기한 그랬어요. 자, 법정신고 기한이 뭐냐? 글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기한 그랬죠? 이건 뭐냐? 여러분 신고납부 세금이에요.
뭐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내야죠. 그럼 너 세금 어떻게 계산해서 계산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 자, 법정신고 기한 그랬잖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정신고 기한은 법에서 정해놓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한 걸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신고서. 요것을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날짜, 기한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 신고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 그 기한을 법정신고 기한.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세금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 쓰잘데없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5가지만 알면 돼. 뭐예요? 첫 번째, 취득세. 신고 나쁘죠? 그럼 언제까지? 한번 찾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요, 일반 거래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다음 또 두 번째, 상속받았으면 기쁨이 2배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애도의 표시를 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건 60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야. 오늘 상속받았다, 돌아가셨다,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지 마. 복잡하니까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까지 신고하라. 물론 이제 취득세의 강론에 들어가서는 9개월도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단서 없으면 몇 개월,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라. 안 하면 뭐부터요? 가산세 붙는다. 항상 그거 이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올해부터 증여받은 게 새롭게 들어왔죠. 작년까지는 60일이었어. 근데 증여도 공짜죠. 예?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래서 증여도 증여일을 취득한 날 있죠.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오늘 증여받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고 요번 달 말부터 3개월.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 이내 신고하라. 이게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등록 면허세.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 전세계약처이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 언제까지 하라 그런 법은 없어요. 본인 마음이야. 안 할래요? 그럼 세금 안 내. 나 할래요? 그럼 세금 내. 그럼 등기는 어디 가서 합니까? 등기 법원 가야죠. 법원.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니까. 그러면 등기소 가려면 세금 내야 돼. 왜?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등기소 접수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라. 안 하면 가산세.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양도소득세죠. 그것도 신고 나쁘잖아. 소득세 본인이 신고하라. 모든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돼요. 이때 소득세는 언제까지냐? 자, 원칙은 1년 동안의 소득은 무조건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이게 모든 소득세의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만 하면, 오늘이 몇 월이에요? 오늘 부동산 팔았어. 그럼 세금을 언제 내라고? 내년 5월 달에 내라.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그거 다 써버리면 없죠. 세금 못 내죠. 그래서 단위도 크니까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소비하기 전에 빨리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가 나와? 예정신고 나와요.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란 말이 있을 때만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 그래서 오늘 부동산 팔았잖아요. 그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다음 달까지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하라. 그러면 여기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란 말이 없어요. 그럼 일리 가는 거야.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 근데 양도소득세는 물어본다면 예정신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고납부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이거 신고납부세금이죠 지금. 예?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예요? 종합부동산세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요. 그럼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라는 게 없어. 고지서 나오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그럴 때만 법정신고 기한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해당 연도 12월 며칠? 15일. 반드시 요 지문이 있어야 돼. 납세자가 뭐 했을 때? 선택했을 때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몇 가지? 요 4가지 공부했죠? 이것이 법정신고기한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뭐 나와요? 고지서 나오니까 법정신고란 말이 없어. 이해가세요? 법정신고 기한은 신고납부세금,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될 신고납부세금을 얘기합니다. 다음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이제 7페이지 5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한 양가로 4번에 법정신고 기한은요 1번 뭐 취득세 있죠? 취득세 그거하고 2번에 뭐 등록 면허세, 3번 소득세, 4번 종합부동산세. 여기 정도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냥 소득세면 양도소득세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5번 갑니다.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의 뜻만 보세요. 납세지가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취득세.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어디 가서 신고해야지? 그 장소를 법으로 정해놨어. 그게 뭐예요? 납세지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납세지는 우리가 공부할 세금 5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걸 물세라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걸 인세, 이거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돼.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물건의 뭐 소, 재, 지. 그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그럼 인세는 사람이니까 주소지. 이거예요 결론이. 이해가십니까? 다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당시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재지.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점검하시고 뒤에서 또 볼 겁니다. 다음 6번에 기타 용어 있죠? 예, 다음 장.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요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전체적인 용어 봅니다. 다 알고 있어도 한번 보죠. 첫 번째 누구? 납세자. 납세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하고 또 하나는 뭐? 징수 의무자.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징수 의무자죠. 원천 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다음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당신 지방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시청 구청 공무원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세무공무원이 아니잖아. 예?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신은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과 가서 근무해. 그럼 자동차세 업무를 담당하네? 그게 뭐야? 세무공무원이에요. 이해가세요? 국세는요 세무공무원을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별도로 뽑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면, 그래서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보통징수가 무슨 말이에요? 요거 2가지 뜻은 알아야죠. 보통징수, 세금은요 2가지야. 본인 스스로 세금 계산하는 거, 그리고 신고하라, 신고하고 내라, 신고, 납부. 그리고 본인이 계산 못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걸 보통 징수.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문서를 발부했다는 얘기는 세금 내라 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라,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징수는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 계산이라고 안 하고 용어가 결정. 이해가세요?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거 결정. 여러분이 세금 계산하는 건 결정이라고 안 해. 계산. 그냥 계산하는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결정. 이해가세요? 계산을 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하는 게 보통 징수. 그런데 신고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납부죠. 다 알고 있는 거. 가산세는 뭐예요?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이어서 생각한다면, 신고납부 하라 그랬잖아요. 안 했어. 그럼 뭐? 가산세. 보통 징수는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고납부 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법을 위반했죠. 그럼 뭐야? 가산세.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 게 가산세. 그리고 가산금은, 자, 납부기한 그랬죠? 예, 납부기한 그랬어요. 여기서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법정신고 기한, 그건 신고납부고, 요거 납부기한 하면 항상 뭐? 고지서의 마지막 날,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납부 기한이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납부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납부 기간이죠. 줄여서 뭐라 그래? 납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납부 기간을. 그러면 만약에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말일이다. 그럼 요거는 시작하는 날이고 요게 뭐야? 마지막 날이죠. 이게 뭐야? 기한. 그래서 납부 기한 하면 뭘 얘기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예. 결론은 고지서 받고 세금 안 냈다,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이자, 연체 이자. 세금을 늦게 내서 붙는 연체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끝에 뭘로? 가산세는 뭐야? 세. 가산금은 금. 금이 뭔데? 금리, 이자. 가산세는 세금. 이해가세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은 뭐죠? 세금 계산할 때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하는 기초가 물건의 금액,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수량 등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물건의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종가세라고 돼요. 종가세, 가격 가지고. 그리고 수량 등으로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세금은요, 1제곱미터당 얼마, 1세제곱미터당 얼마, 1kg당 얼마, 한 건당 얼마, 이렇게도 세금 계산해. 그런 걸 종량세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납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나오는 거 납세지 알아야 돼, 뜻이. 자, 납세 의무자가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해야 될 장소를 법으로 정해놨다. 그 지정된 장소를 뭐라고 한다?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는 물건 중심 물세냐, 사람 중심 인세냐에 따라서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냐, 사람의 주소지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체납이 뭐죠? 체납, 세금 밀린 거, 세금 안 냈다 이거죠? 그럼 체납처분비는 뭐예요? 세금을 안 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를 내서 뺏어다가 공매 처분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게 공매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이던 재산을 압류를 해서 부동산은 운반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옮겨와야 되겠죠. 자동차 같은 거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운반하고 보관하고 감정평가하고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 한다? 체납 처분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예.
압류해서 운반하고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요? 체납처분비. 그런데 요것은 우리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똑같은데 국세 있죠? 세금, 국세를 안 내서 압류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용어가 같아, 뜻은 똑같은데.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법이 일본에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우리.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법은 일본을 통해하면서 일본식으로 바꿔놨죠. 예, 그래서 체납처분비 하면 이게 일본식 표기 방법에 순우리 글로 하면 뭐? 강제징수비. 그래서 국세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방세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뜻은 똑같다.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그럼 제척기간의 뜻이 뭐예요? 제척. 자,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뭐라고? 제척기간. 세금을 내라, 안 내? 독촉해야죠. 예, 그런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세금 내라고 안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걸 부과라고 하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다음 소멸시효는 뭐야?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징그럽게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릴 수 없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지났는데도 안 내. 그럼 강제로 뭐 해야 돼?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강제로 뺏어가는 거, 이거는 뭐 부과권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고, 요거는 압류 등을 해서라도 뺏어와야죠. 뺏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권리 행사, 이걸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형사 사건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것을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용어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앞으로 공부할 때. 다만 여기서 공부하는 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 가산금.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납세지.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요렇게 보시고, 요번에는 자,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고 그랬죠? 예,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신고 납부라고 그랬죠? 그림 보실래요? 그림, 박스 안에 그림.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첫 번째 1번, 본인이 알아서 어디 가서 과세관청에 뭐하라?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세금 낼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줘요? 고지서가 아니라 납부서, 지로용지 같은 납부서 만들어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뭐합니까? 납부해. 그럼 납부했다는 영수증 받으면 끝나죠. 이런 절차를 뭐라 그래? 신고, 납부. 이것을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까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가산세 봅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는 밑에 양가로 3번 나왔죠? 자, 첫 번째, 가산세가 뭐냐? 세법이 정해놓은 의무, 무슨 의무?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면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을 해서, 산출세, 세금을 일단 계산을 해서 거기에 봐라, 더해서 더해서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자,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걷어가는 걸 가산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산세, 세자로 끝났죠? 그럼 뭐야? 세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그럼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에? 이 가산세는 국가로 들어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요? 지방세냐? 국세냐? 가산세는 세금인데. 에? 자,
그래서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가산세는 세금인데, 자,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알아듣잖아. 근데 그걸 법에서 시험에서도 그렇게 물어봐. 뭐라고? 법에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얘기야. 이 가산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지방세법, 취득세 관련된 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하는 거고,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법을 위반해서 가산세 붙었으면 국가로 간다.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이 뜻 이해가세요?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얘기는 가산세는 세금인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취득세 같은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어디로 간다? 지방세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뜻을 알았으면 이제 읽으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뭐 할 때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요걸 살짝 바꿔서 뭐 포함한다 그러면 뭐야? 틀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보세요. 취득세가 세금이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다 그래봐. 세금이. 근데 여기에 60%는 납부하고 40%는 감면받았다고 그래요. 몇 프로? 40% 감면. 그럼 여기서 감면받은 거 얼마? 40만 원은 세금 안 내. 감면이니까. 그럼 나머지 납부할 세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나왔어도 얼마만 내라. 이거 내면 되죠. 근데 이것을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 여기에 붙는 거 아니에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감면 혜택이 없는 걸로 생각하라. 그럼 여기에라 붙는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세요? 그래서 감면 혜택 줬다고 그래서 가산세도 여기서 감면해서 깎은 거 여기에다가 가산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에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 가산세는 원래 세금에 더해서 내는 거죠. 근데 세금 낼 때 가산세가 붙었으면 원래 낼 세금에 가산세 더해서 내면 되죠. 그럼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다시 뭐 해야 돼? 환급 받아야죠. 근데 가산세가 있다? 그럼 가산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환급 받으면 되잖아. 100만 원 환급 받아야 되는데 가산세 부분이 10만 원 주면 그거 빼고 90만 원만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예? 납부할 세금은 뭐하고? 가산 더하고, 환급 받을 세금에서는 그거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받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2번 지문이야. 그죠? 가산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국세의 세목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세 세목으로 갈 수도 있다. 취득세를 위반해서 가산세 붙으면 지방세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 붙으면 국세로 간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가산세에 대한 구분은 밑에 나왔죠.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명칭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신고 뭐라고도 한다? 불성실. 성실하게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과소가 뭐죠?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90만 원으로 신고했어. 그럼 10만 원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만 붙어. 예? 10만 원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 과소신고는 10%예요. 그런데 일부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이중장부 같은 거 만들어서 부풀려갖고 세금을 줄였다. 부정자가 붙으면 괘씸죄 40%. 그죠?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럼 무신고는 뭐예요? 얘는 더 나빠.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해서. 그럼 전체 세금 있죠? 예, 납부할 세금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신고 안 했다. 40%. 그럼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뭐 또? 납부도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이라고 안 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이건 일일 계산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내라. 미납부세액 있죠?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10만 분의 얼마? 22. 백분율로 얘기하면 0.022% 곱하기 일수,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날짜 계산하라.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본다면 요 네 가지, 그죠?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실래요?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가산세 감면이라고 나왔죠? 감면이라고 나왔죠? 요 뜻만 보세요. 두 가지야. 수정신고하고 오른쪽엔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이 뭐죠? 뜯어 고친 거. 뜯어 고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과소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런데 신고기한 지나고 2년 안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년 지나가기 전에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뭐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죄를 뉘친 거지.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를 가산세 붙은 거 이제 과소신고,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일단은 가산세가 붙었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신고기한 지나고 2년 안에 수정해서 다시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 뭐 해준다? 감면 깎아주겠다. 이해가세요? 빨리 신고하면 90%, 75%, 50%, 30%, 20%, 10%까지 기간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게 뭐냐? 수정신고예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여기서 그거 숫자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무슨 신고하면, 수정신고하면 무슨 가산세를? 그렇죠.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한 후 신고죠. 기한 후 신고는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여기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붙었어요? 무신고 가산세 붙었죠? 근데 신고기한 지나고 늦게라도 6개월 안에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요거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를 뭐 한다? 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신고기한 지나서 늦게라도 하는 게 기한 후 신고다.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됐어요? 다음 이제 뭐 있어요? 5번 밑에 가산금에 대해서 봅니다. 가산금. 여러분, 가산금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산금은요, 첫 번째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지방세에서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데 관련된 게 뭐다? 가산금. 국세는 가산금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가산세. 그러면 가산금은 또 하나 어디에 관련이 있다? 고지서. 고지서 받고 안 내는 게 뭐죠? 가산금, 이자. 여러분 끝에 뭘로 붙었어요? 금리, 이자다. 세금을 늦게 내면 붙는 이자를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가산금. 가산세는 세금, 가산금은 이자. 그러면 첫 번째 지방세를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요? 납부 기한까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얼마 3%가 붙어요. 이걸 가산금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이자가 붙는다. 늦게 내는 것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3%. 됐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됐습니까? 다음 2번. 이번에는 중과상금. 여기 보세요.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 붙었죠? 그리고 계속 안 붙으면 계속 안 내겠지. 그래서 그거 말고 여기는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단위요. 몇 개월? 1개월, 한 달 단위로 안 낸 세금의 10,000분의 75. 10,000분의 75니까 0.75%. 0.75%, 1%가 안 되는 0.75% 이렇게 일반 가산금 1개월마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겁게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의 가산금은 아까 몇 프로? 3%. 여기는 한 달 단위로 0.75 계산해서 몇 개월 늦게 내느냐? 두 개 합쳐라. 그래서 납부하는데 이때 3번 보세요. 중가상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번. 한 달 단위로 0.75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몇 개월까지?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가상금은요 60개월까지 붙어요. 60개월이면 5년 동안 붙는다는 얘기죠. 5년 동안.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다만 4번 체납된 지방세, 납세, 고지서, 별세액이 30만 원 뭐일 때 미만은 뭐 하지 않는다.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겠다. 그냥 3%만 적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고지서에 2개 이상 세금이 같이 기재됐으면 그거 합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부과하지 않겠다. 세목별로 각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하면 이거죠. 일반 가상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을 때 3%,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만분의 얼마? 75. 이렇게 해서 1개월 단위로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또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공부한 가산세, 가상금은 취득세에 가산세 나오고 재산세 공부할 때 가상금 또 나와요. 지금은 전체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